합의 금액, 요즘에는 합의를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나, 합의 추세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이나 카메라 사건들 모아서 그 내용과 결과를 좀 소개해드려 왔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오래된 몇몇 사례들에 비추어서 보기보다는 비교적 최신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해서 관찰해보고 사건을 전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강제추행 실제 사례들 몇 가지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짚고 넘어갈 것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바꿔 말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일종의 요건들은 합의 있어야 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범이고 그리고 인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자백과 반성의 의미고 범행이 단순 경미해야 한다는 것은 예전에도 꾸준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요즘에도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여전히 할까라는 일종의 경향을 계속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5가지 실제 사건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정리한 표부터 한번 보시죠. 총 5가지고요. 음주 여부, 추행 부위하고 내용, 피해자 명수, 추행 횟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유형을 행사할 정도, 추행의 정도 이것을 제가 상중하 3등급으로 좀 나눠가지고 기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사건 내용 보고 설명의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합의 금액. 합의 금액도 좀 적어뒀습니다. 요즘에는 합의를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나, 합의 추세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술집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었고요.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내용인데 피해자는 한 명인데 범행 횟수가 4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란 얘기고 그냥 계속 술 취해서 계속 만져댔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요 계속. 추행의 정도, 유형을 행사의 정도는 상중하 중에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피해자가 이제 참다가 곧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은 피해자가 만취를 해서 조사를 못 받고 귀가가 됩니다. 조사 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고 이 사건 해결이 어려웠던 점은 이 추행 횟수가 4번이다 보니까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엉덩이 만졌을 때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을 리는 만무했겠죠. 거절하고 불쾌감 표시했는데도 술 취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횟수가 이제 좀 많죠.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정도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였을 거다. 술이 안 취했으면 그랬겠냐. 불쾌하다고 하는데도 그걸 눈치 못 채고 계속 이제 그럴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을 거다. 횟수가 많지만 오히려 사정상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냈죠. 합의요. 물론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이었고 합의금이 좀 많죠. 조정 부탁 없이 요구한 그대로 줘서 그렇다는 거고 합의가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사건 검사는 어떻게 처분했을까? 보시면은 다행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사 처분 이유 중에 한번 보면 실제 처분 문서예요. 그대로 따온 거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 사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변호인 의견을 좀 수용을 해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범행 횟수 비록 여러 번이지만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 번이긴 하지만 우발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또 다른 사례였다는 점 재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우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주장을 잘 해야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추행에서 3번이지만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 먹다가 사실상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유형력 행사, 이 추행의 정도가 상중하 중에 좀 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입맞춤하고 가슴 만지고 이랬다는 건데 가슴도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몸부림치고 이러는데도 다리를 들어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만지고 이런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 건데 어쨌든 간에 좀 심하다 싶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피의자가 왜 그랬는고 좀 설명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 피의자가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어요. 피해자는 이제 친구고 여자 사람 친구 둘이 평소에 좀 친밀한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굉장히 친한데 또 그걸 좀 넘어서는
살짝 이성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사이.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둘이 이제 집에까지 같이 가서 술을 계속 이제 마신 거예요. 일단 둘이 만취 상태고 일종의 뭔가 데이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썸이든 아직 뭐 고백 전이든 고백 전인 여자 사람 친구든 진지하게 교제하기 이전 단계인 경우에 술 먹다가 남자가 좀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실제로 이제 피의자는 기억을 전부 다 하지는 못했어요.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평소에 좀 호감이 실제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둘이 계속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밀어붙이면 뭔가 스킨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가진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술 먹다가 갑자기 이제 와라 이렇게 피해자에게 다가간 건데 피해자는 또 내심 이 피의자하고는 그럴 마음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건 의견은 어떻게 냈냐면 피의자가 어린 대학생이고 평소에 이성교제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실수한 거다. 실제로 피해자가 벗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즉시 수행을 중단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뭔가 좀 서툴러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술도 마신 상태여가지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세세하게 피해자 반응을 이렇게 좀 살피지는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사건 경위나 범행의 정도, 범행 동기에 관한 의견들은 말 그대로 이제 변호인의 의견인 거예요.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명하는 당사자의 의견이라면 모를까. 본인이 본인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평가를 스스로 낸다는 건 좀 말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좋은 부분이다. 이해되시리라 좀 믿고요. 합의 물론 이 사건 했습니다. 합의금 얼마냐 보면은 이 사건도 3천만 원이네요. 합의금이 좀 무척 높은 편입니다. 역시 요구대로 조정 부탁하지 않고 주었던 것 같고 역시 합의 쉽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첫 번째 사건도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안에 비춰 봤을 때는 좀 많은 편이다 싶긴 한 건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사안 자체도 경미한 사안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합의금 역시 좀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케이스. 자, 이렇게 사건은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됐고 검사는 이 사건 어떻게 처분했을까? 비록 합의했지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좀 중했던 그래서 걱정이 많았던 이 사건 어떻게 처분했을까 보면은 자, 무난하게 다행히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사안이었지만은 피의자가 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였다는 일종의 데이트 중의 추행, 부류. 피의자가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던 점이 많이 참작이 됐었던 것 같고 또 만취한 상태에서 좀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던 측면 부각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 이상 뭐 추행을 더 연이어 가지는 않았던 그런 것들 좀 강조를 해야겠죠. 실제로 했었고 이러한 사정들 역시 고려되었을 때 역시나 이 사안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중요하겠습니다. 데이트 도중에 발생하는 이런 부류의 추행 사건들 비슷한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호감 표시한 거다라고만 하면서 이제 범행의 고의를 막 부인하기만 하면은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고를 하는 그런 적극성을 띈 피해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뭐 서로 살짝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 그런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를 좀 뭔가 주장을 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막 부인하려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검사들은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아니 그렇게 사이가 좋았으면 피해자가 이걸 가지고 신고할 리가 있느냐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의사에 반한 행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그 사건을 더 대한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를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종종 아주 발생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요. 특징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요. 거의 대부분 상급자가 가해자고 하급자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상급자는 보통 상병장급들 조금 군생활 좀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편해지려고 할 때 뭐 이런 급들 그리고 간부인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근데 간부들을 보면은 군생활을 오랫동안 10수년 이상 한 그런 중견 간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대체로 초급 간부들이에요. 범행 횟수가 또 많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뭐 밝혀지는 경로도 군대 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 상급자가 여러
명의 하급자를 대하는 일종의 행동 패턴 속에서 이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이 신고를 하게 되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 사람이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군대 내에 동성 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그런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추행 횟수, 피해자 수가 추행 횟수 10번, 피해자 수 3명으로 많죠.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 한 겁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살펴본 그 여러 번 했지만 사실상 일회적인 기회에 했던 그런 사건들하고는 다르죠. 상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 재범 우려 측면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가해자가 상병장급 아니면 하사나 소중이 같은 초급 간부들이 좀 많다, 특히 또 하사들이 많아요. 초급 간부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가해자들 특징들을 보면, 가만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하급자들하고 평소에 가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생활관이라든지 경계근무를 선다거나 뭐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장난삼아 또 친근감 표시로 어깨동무하거나 툭툭 건들거나 안거나 뒤에서 안거나 앞에서 안거나 뭐 이런 스킨십, 하급자가 앉아있는데 무릎 위에 앉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성기를 손으로 발로 툭툭 건드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또 피해자가 하급자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상급자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죠. 아니면 불쾌해도 티를 못 내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노리고 추행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알려드린 세 번째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깨동무하거나 툭툭 건들거나 껴안거나 어디 쓰다듬고 뭐 이런 스킨십들 장난삼아 친근감 표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의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은, 추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듭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로 군복무 경험이 좀 적은 초간부나 상병장급 이런 그 상급자들이 하급자들하고 좀 친해지려는 마음에서 좀 앞서서 좀 존실스럽게 못하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 또 뭐 상병장들이 1, 2병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마음이 좀 앞섰다. 피해자가 상급자인 내 앞에서 불쾌감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대해서 미처 좀 세세하게 헤아리지는 못한 그런 불찰이 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고 또 반성하고 있다. 전역하거나 또 즉시 분리 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점들을 좀 빠짐없이 어필하는 것이 결과면에서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 번째 사건에서도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죠. 그럼 합의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했습니다. 피해자 3명이지만 모두 합의를 했죠. 합의 금액이 사람마다 좀 달랐지만 3명 다 해서 2,50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사과를 잘 하면 그래도 합의가 비교적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합의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우르르 같이 합의하고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사건이 생기면 군대 내에서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급자가 딱 분리 조치가 되고 부서가 딱 분리가 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내지는 병사들은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중에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다수고 추행의 수도 여러 번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상습적인 추행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어떻게 처분을 했을까 보시면은, 역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린 이 군대 내 동성간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와 같이 비슷한 사건에서 해온 대처 방식이 또 비슷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에서도 역시 잘 통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상습 반복된 추행 사건이었지만 군대 내부 특수성이 많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되도록 주장을 잘 해야 되는 건 숙제고요. 자, 네 번째 사건은 어젯밤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취중 추행 사안입니다. 대체로 술집, 클럽 이런 장소가 많겠죠. 그리고 술 먹다가 만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 다 먹고 나서 집에 가면서 길거리, 대중교통 이런 데서도 많습니다. 술을 아주 엄청 먹어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그런 경우.
거고, 일어나 보니까 뭐 경찰서네,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난리 났네, 뭐 이런 케이스죠. 어찌 보면 가장 흔한 경우죠.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걸 보시고 또 비슷하다고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락을 계속 많이 주시는, 그래서 실제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누적되어 온 유형의 사건 중 하나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일단 기억이 안 납니다. 사건 당일 술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사건 장소는 클럽이었어요. 여성에게 이제 접근을 하려다가 추행이 발생한 그런 사건 내용인 거고, 다음날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젯밤 일이 좀 어렴풋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찰이 오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난 밤에 누군가 추행을 했다라고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피해자가 누군지 기억이 진짜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이제 처음 이제 주셨던 그런 분이고, 사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았어요. 인정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였습니다. 뭐 기억이 좀 안 나시지만. 그래서 이제 조사를 좀 늦추더라도 준비를 잘 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간을 조금 늦추고 사건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잡고, 그래서 같이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한 거죠.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혐의 부인하는 거가 되지만, 기억 안 나지만 다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를 완전히 인정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평가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첫 조사 잘 받고 합의도 잘 해드렸습니다. 합의금 보시면 피해자하고 800만 원에 무난히 합의를 했죠. 추행 횟수가 3회로 여러 번이지만은 역시 이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상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건하고 이제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될 건 없는 거고, 또 이제 음주 만취했다는 사정은 뭐 어떤 CCTV라든지 출동한 경찰들의 어떤 뭐 수사 보고서, 초동 대치 보고서 이런 거에 아주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입장에서 입증할 필요는 없었어요. 없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죠. 목격자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취를 했다면은 우리 쪽에서 뭔가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술이 만취했다라는 정황들은 기록상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취한 척 하지 않는 한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변호인 의견 또 내야죠. 기억이 안 나는 취중 추행인 경우, 비록 기억 안 나지만 혐의를 인정을 했던 이런 사안에서 요즘에도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까 보시면 여지없이 무난하게 기소유예를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기억 안 나는 취중 추행 유형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유형력 행사 추행의 정도는 상중 하중의 하 정도 되는 경미한 사안이었어요. 횟수도 한 번이고 벌금형 예상되는 그런 사건. 근데 변호사한테 찾아온 것은 기소유예를 희망하셨기 때문이겠죠. 네 번째 사건도 기억이 안 나는 취중 추행 유형인데, 이 다섯 번째 사건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네 번째는 조사를 한 번 받았고 다섯 번째는 조사를 두 번 받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사건에 개입한 시점은 두 사건이 모두 달랐는데, 네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의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첫 조사 받기 전이었고, 다섯 번째 사건은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직후였어요. 네 번째는 조사 전에 이미 저하고 진술을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기억 안 나지만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입장 정리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거고, 이 다섯 번째는 당사자 혼자 조사를 먼저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딱 여기에서 그치고 이제 조사가 끝난 거예요. 뭐 경찰이 인정 안 할 거나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다? 혐의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 놓고 와서 이제 걱정이 쫙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죠. 다섯 번째 사건도 사건 내용 들여다보니까 뭐 피해자가 무고할 만한 사유라든지 정황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실제 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 그런데 또 이제 첫 조사 어떻게 했다? 기억 안 난다고 조사 마무리 짓고 온 거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딱 송치가 돼버리면은 검사가 그대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바로 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뻔하죠. 이런 케이스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합니다. 느긋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 1차 조사에서 그랬는데 다시 인정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된다. 재조사 요청을 해도 경찰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냥 송치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진술기에 안 주고 뭐 귀찮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뭐 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어차피 혐의 인정되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보통 변호사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많이 찾는 거죠. 팁 드리면은, 내가 딱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이런 1차 조사 하고 나서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런 거면은 1차 조사 받고
일주일 내로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받고 나면은 서류 작업이다 뭐다 해서 바로 송치를 하더라도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내로는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피해자한테 곧바로 통지를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우편 통지를 하는데 송치됐다는 우편은 한참 뒤에 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와서 송치됐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편 통지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미 송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1차 조사 받고 나서 뭔가 진술을 받고 싶다 이런 취지면 빨리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1차 조사 받고 나서 다음 날인가 연락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해서 송치 잠깐 스탑해달라, 보류해달라, 그리고 이제 재진술기 해달라 급히 요청을 하고 경찰이 알겠다 뭐 그런 후에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이제 좀 잡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느긋하게 잡아도 되죠. 어차피 이따 송치 안 하기로 했으니까 급할 거 없는 거예요. 타이밍 조절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양형제를 준비시켜서 같이 준비 좀 하고 나중에 같이 가서 이제 두 번째 조사 날 가서 진술 번복 싹 하고 기억 안 나지만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인정 취지로 재진술하고 입장 정리 마무리를 좀 했고요. 합의 노력 시작 이렇게 됐죠. 처음부터 사건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진행을 했던 네 번째 사건하고는 분명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막 타타타타 막 이렇게 정신이 없거든요. 까딱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까. 어쨌든 다행히 합의를 했고 이 사건 합의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다 합의금이 대체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이게 최신 사례니까 요즘에는 합의금이 다 2, 3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사건 중에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골라낸 게 공교롭게 5가지들이 사건이 다 합의금이 좀 높았던 것 뿐이고요. 합의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요. 날이 갈수록 합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합의금을 예전보다는 조금씩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합의금 2, 3천만 원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뭐 향후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사례가 좀 더 누적이 되고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좀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뭐 다시 소개해드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사건 재조사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부인 취지였다가 진술번복하고 인정해가지고 검사에게 송치된 이 경우에도 비록 처음부터 인정한 취지는 아니었지만 번의해서 기소유예를 여전히 받을 수 있었는가 보면은 네 역시 무난히 검사가 기소유예를 줬고요. 처음에 부인하다가 인정해도 괜찮구나, 여전히 기소유예를 받는 데는 그런 사정은 지장이 없구나, 마지막에 인정을 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지는구나 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5번째 사건들 기억이 안 나는 취중추행 사건이요. 듣기에는 참 쉬운데 그렇다고 해도 막상 내가 딱 이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제 말 듣고 섣불리 인정하는 게 맞는 건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나지도 않는 기억으로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할 수도 없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난 안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진술을 할 거냐, 아니면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사과하겠다라고 할 것이냐, 후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현명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은 조사를 여러 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하고 처음 받는 조사부터 진술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네 번째하고 5번째 사건 비교해 보시면 알죠. 그래서 이제 사건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서 전망하는 게 필요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경우인지 판단이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꼭 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건처럼 추행은 여러 번이었지만 같은 일시장소에서 반복된 경우에서 사실상 일회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어필했던 사례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처럼 추행의 정도가 심했지만 음주 후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좀 과하게 일방적으로 좀 섣부르게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트 도중 일어난 이런 사례들. 세 번째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 각기 다른 일시장소에서 추행 횟수도 다수지만 군대 내부 동성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군대 내부 특수성이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그 네 번째, 5번째처럼 기억이 안 나는 취중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툼 없이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라고 진술을 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한 이런 사례들 덧붙여서 처음에는 뭐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부인했지만 좀 빨리 조치해서 진술 번복하고 재조사 요청해가지고 다시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고 들어간 그런 사례. 이 모든 유형의 사안에서 여전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최근 6개월 이내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유형들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이 일부 사례의 한정적인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었고, 동일한 대응 방식에 따라서 또 충분히 검사의 처분 결과를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을 정도로 사례가 많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 분석, 파악이 우선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